8만 5천 원에 근접한 삼성전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저는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유하자. 네. 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고사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 보면 기말고사 때 엄마가 기대합니다. 중간고사 때 3등 했으니까 기말 때는 최소 2등. 잘하면 1등도 할 수 있겠지? 우리 1분기 성적이 그래요. 1분기 전 세계 증시가 5년 사이에 성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2분기 눈높이는 한껏 올라가 있는데 투자 환경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2분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한테 칭찬받는 투자법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칭찬받고 싶어요. 네, 엄마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분기에 네. 투자를 실수로 잘한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제가 투자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그냥 요즘에 뜬다고 하는 여기저기 좀 나눠서 뒀는데 그냥 우연히 잘 됐어요.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반도체가 그냥 잘 된다고 했고 인공지능이 좋았다. 근데 2분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미국장에서는 인공지능 중심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진짜로?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AI 붐이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도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흐름들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마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큰 가격 조정은 없을 거예요. 다만 얕은 조정은 있을 건데 네.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오면 조금 더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사고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말고 좀 조정받을 때 그때 좀 담아 놓으시면 아마 미국 대선 이전까지 나중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시를 좀 얻어가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문남중 연구위원의 뷰는 한 달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오늘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네.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느냐 이 점이었어요.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연고점을 뚫었음은 물론이고 작년 10월 30일 이후에 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1355.8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한국 경제 수출 잘 되고 특별히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뭐 오늘 환율 움직임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잘 나오는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국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제조업 뭐 PMI나 제조업 뭐 지수 같은 것 좀 보게 되는데 최근에 발표된 수치를 보면 전월치와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상회한 부분들이 있었고 올해 3월 이제 FMC를 통해서 수정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연준의 이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된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미국 경제가 1.4% 성장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3월 들어서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조차도 2.1% 정도 성장할 거라고 눈높이를 더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달러에 영향을 주면서 네. 상대적인 통화인 우리나라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세 압력을 받는데 좀 영향을 받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주변에서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하나 환율을 고시할 때 이하나를 전화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는데 가장 네. 큰 영향을 준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낮은 게 아니야. 우리 돈값만 떨어진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위안을 좀 얻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신기한 게 보통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던지잖아요. 네. 한국 주식 안 사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한국 주식을 최근에 계속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최근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적정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죠.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1등 공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 요인들은 이제 수급 측면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긴 하는데, 낸드 쪽이 흑자 전환으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2분기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HM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확고한 입지를 계속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역시 지금 HM의 그 반도체를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또 양산되고 판매가 된다고 하면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 AI 붐이 이제 GPU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HBM 같은 반도체 밸류 체인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풍선 효과로 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된 붐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돌에 불 뗐는데 아랫목의 온기가 이제 운목으로 지금 열 전도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한테 늦게 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궁금해요. 항상 외국인 따라서 사거나 팔면 손해는 없다고 하던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우스가 산다 판다, JP모건이나 블랙락이 샀다 팔았다,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건 나중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이제 발표되는 걸 확인하는 거가 대부분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바로 움직이진 않아요. 보통 한 3개월 이상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다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궁극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따라서 투자하는 게 항상 틀리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부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낄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요인이긴 하지만, 길게 본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계속 담는다고 하면 좋은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요인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저수지에 물 채우고 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거래하고 있는 MTS나 예, 맞습니다. HTS에서? 그쪽에서 확인이 다 가능해요. 네. 예. 그쪽에서 외국인이 산다 판다 네네. 수급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기간별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신증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증권사에서 MTS나 HTS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텐데, 미국장은 한번 뜨겁게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 엔비디아는 좀 소폭 조정을 받기도 하고 횡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운목이 약간 뜨거워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진작에 달리기 시작했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하죠. 내가 어떻게 내려? 아니면 계속 타고 있어? 이거 고민하실 텐데, 그거부터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85,000원에 근접한 삼성전자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저는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보유하자. 네. 사실 뭐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2025년도까지 연평균 57%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BM 공급과 관련해서는 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밸류체인 격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 역시 주가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사에서는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 정도,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죠. 네,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니까 뭐 10만 원에서 크게 올려 잡은 데는 뭐 10만 2천 원, 10만 5천 원까지도 보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안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85,000원에 탑승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티켓을 지금이라도 끊어봐요. 일단 주가가 오를 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영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고요.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주가는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대선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 조만간에 다시 하락하는 흐름들이 얇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매수에 가담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주식 투자자분들께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항상 남들이 한화할 때 사시지 마시고 남들이 사지 않고 비관에 빠졌을 때 네. 그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왜 네.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남들이 다 울고 있는데 나 네. 혼자 어떻게 웃어도 될까 싶기도 하고, 당장 단기 이벤트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잠정 맞습니다.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차익 실현이 대거 나오고 주가가 쭉 빠져버릴까 봐 다들 그거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증권가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 주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뿐이지 주가는 상방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강력한 AI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성과를 능가할 잠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우상향한다고 하면 그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추세가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실적 뚜껑 열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끝났다고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보다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발을 내딛는 부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엔비디아 열풍 속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최고점에 잡지 않은 분들은 수익권에 대부분 들어가 계실 텐데, 이게 포트폴리오를 약간 재구성해서 미국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까? 저는 미국 중심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있고, 네. 어차피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 때 국가별로 이제 비중을 주는 차이를 좀 둘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선적으로는 미국의 AI 붐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꺾이게 된다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중심의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83% 오르긴 했어요. 1분기에만 그만큼 올랐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걸 보기보다는 EPS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올해 EPS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288% 급증을 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9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수익률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감안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올해 들어서 83%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비싸다고 논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37배 정도 돼요. 근데 최근 5년 정도의 평균이 4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를 하회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 AI 수혜의 어떤 이 가시성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ER이 제가 37배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44배. 그리고 그래요? ARM은 89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 수익률만 놓지 말고 해당되는 기업의 앞으로의
기업 수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여부, 그리고 PER이라는 잣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근데 어떤 게 우려가 되냐면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고 시장의 90%를 갖고 있다. 되게 잘하는 회사인 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당장 이번 5월 달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워낙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껑충이 가능할까? 그러면 아유 작년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거기서 요만큼밖에 못 올라간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시장에서도 실적 결과를 확인할 때 지난도와 비교해서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가지표들은 기저효과 그리고 계절적인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 실적을 놓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해당되는 기업의 현실을 놓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감안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이거는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한동안 우리가 엔비디아 반도체 이 얘기하느라고 저기 기억 속에 멀어진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차. 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하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지금 작년 이맘때 그 포지션을 좀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차하고 2차 전지 테슬라 궁금하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테슬라도 테슬라고 국내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주 이런 것들 전망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올해 2분기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금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관심들은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시작점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공약을 통해 가지고 좀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당장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거의 30%좀 하락하긴 했었는데 테슬라의 12개월 선행 PER을 놓고 본다고 하면 58배 수준이에요. 이를 경쟁사인 토요타, GM하고 비교를 해보면 토요타가 10배 그리고 GM이 5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12개월 선행 PER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추정되고 있는 테슬라의 EPS가 전년보다 11%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올해 이제 중국 테슬라 판매량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점 이유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 지금은 약하지만 저는 사실 좀 긴 안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부터 좀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생각을 해요. 참고로 알파벳 올해 연초 이후로 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알파벳 주가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야금야금 올랐군요. 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실 주가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럴 때를 기회 삼아서 좀 사 놓으신다고 하면 분위기는 금방 반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당분간은 주가 흐름은 좋지 않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테슬라 비중을 늘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 2025년에 왜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내년에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인데 배터리주도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때 사둘만 합니까? 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 투자자분들께 꼭 사셨으면 하는 대상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성장주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소비재 그리고 미국의 디리스킹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제약. 근데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 정도 돼야 도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AI 붐이 관련된 주가 그리고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듯이 아마 2분기 이후부터는 이 시선이 바이든 재선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2차 전지, 전기차가 다시금 좀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 안목을 갖고 조금씩 사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혀졌던 시장, 중국 시장이요. 그 오랜만에 제조업 경기가 좀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반년 만에 처음인데 아주 홈런 치겠다, 장타 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네. 방망이를 짧게 들고 번트 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중국 시장에 투자할 만합니까? 저는 중국을 바라보는 아닌가 시선에 봅니다. 대해서 좀 네.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은 중진국 감정에 들어서거나 그리고 양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 초점이 된 부양책이 미흡을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중국을 바라보는 경제 심리가 개선되거나 또 중국 증시가 상승 압력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네. 사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지금 중국의 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2010년도 초반 이후 현재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중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가계가 부채를 갚는 데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환율이며 뭐며 모든 것을 꿰뚫는 이슈는 결국 금리 인하 언제 할 건데 이거잖아요. 6월에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이런 시장 전망에 강달러를 바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6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가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이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5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고용 지표 내 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보다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지표는 이제 10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전월보다 오름폭을 줄인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다시금 5월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월달, 6월달 정도를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